제일 충격적인 거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여성이랑 한 공간에 있고 특히 아내가 없을 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몰래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몰래 이제 외도를 즐기면서 굉장히 스릴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집에 있는 홈 카메라를 봤더니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오픈 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 모임 거기서 같이 뭐 임장을 다니고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저는 13년차 이혼 전문 법무법인 더강의 대표 변호사 이미숙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굿로이어 이미숙 변호사 이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도 찾아와 주세요. 중년이라고 하면 아마 40대, 50대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일 텐데요.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이 중년의 남녀분들이 이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좀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대학생,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자녀들이 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이혼을 못 하시고 참고 사시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 부모의 이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좀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담을 와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녀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친정, 시댁, 이제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좀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본인의 행복을 아무래도 더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아무래도 이혼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하고 이혼 상담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첫 번째는 직장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불륜이 예전보다 요새 정말 많아진 것 같고요. 그 유부남, 특히 유부녀들끼리 불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계속 연락을 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약간 사적인 보복? 예를 들어 회사에 알린다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내 배우자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내 배우자도 같이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되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특히 온라인 통해서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픈 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누구나 이제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요즘에 이제 그 소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모임 통해서 오프라인까지 가서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겠다 이러면서 그 부동산, 주식 이런 재테크 모임 거기서 같이 임장을 다니고 이러면서 또 불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SNS 통한 이 불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사실 아예 유부남, 유부녀들끼리 불륜을 하는 방이 있어요. 대놓고 배우자가 중독된 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채팅을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충격을 받은 건 요새 키스방, 안마방 이런 방들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방을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남편분이 그 플랫폼 통해서 여기 업체 저기 업체 예약을 하면서 그런 방들을 다니는 거에 완전 중독이 된 거예요. 도파민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해가지고 이걸 한번 발각이 돼서 끊어라 했는데 또 몰래 다 예약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못 끊겠다. 결국 이혼까지 간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이제 그 70대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너무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키스방, 안마방 이런 데를 이제 친구 통해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이제 몰래 이제 배우자 몰래 친구랑 골프 치러 간다 아니면 여행 간다 이제 이러시면서 그런 업소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이 70대에 이제 고령이기도 하시지만 심근경색도 있고
사실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비아그라 뭐 이런 약까지 복용하면서 그런 업소를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계속 이상한 뭐 약속이 많아지고 자꾸 집에서 나가고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서 몰래 미행을 했다가 이분이 이런 업소를 다니는 거를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럴 수 있냐 이러셨는데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중단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남성분이 자기는 이제 못 끊겠다. 차라리 이혼하자. 재산 반 줄게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알게 된 여성을 이제 집 근처 오피스텔까지 얻어주고 아예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분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제일 충격적인 거는 자기 집의 안방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였어요. 어느 날 계속 아내의 그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남편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안방 그 장롱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놓고 가셨어요. 다녀와서 그 녹음기를 틀어봤더니 아내가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랑, 그것도 남편이 아는 동료랑 바람을 피우고 그 남성을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랑 이제 그 자는 침대에서 성관계도 하고 굉장히 진한 이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고스란히 다 녹음이 되어서 사실 이걸 증거로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도청이거든요. 이 도청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아내분한테 형사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아서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어요. 또 반대로 직장, 여기서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모 회사 사무실에서 둘이 이제 모두 다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동료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나고 결국 이혼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집의 지하 주차장에서 상간남을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가기 전에 차에서 바람을 피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 배우자가 이제 혹시 이상해서 그 블랙박스 다 틀어봤더니 뭐 이상한 신음소리도 나오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사실 직장 상사였습니다. 안방까지 끌어들여서 바람을 피운 분은 30대 초반이었고요. 사무실에서 바람을 피운 분은 40대 초반이셨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람을 피운 분은 40대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사는 공간, 내가 자는 침대, 우리 집 지하 주차장 너무 이제 배우자분께는 진짜 상상도 못할 곳이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도 불륜을 하고요. 그다지 없는 분도 불륜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면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그냥 서로 익숙하다 보니까 흥미진진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은. 이제 그러다가 뭔가 유혹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런 이제 유희를 찾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휴대폰으로 너무 쉽게 손쉽게 SNS를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온라인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그 온라인 통해서도 굉장히 외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대개는 다 배우자들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들떠 보이고 뭔가 평소랑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배우자들이 촉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티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핸드폰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핸드폰을 터치만 해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핸드폰을 가지고 막 화장실에 가져가고 자면서도 배우자가 핸드폰을 건드리려고 하면 깜짝 놀라서 깬다거나 또 다른 거는 이유 없이 계속 약속이 갑자기 많아지고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에 모임이 많아지고 약속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갑자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외도를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에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외도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유책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른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혼을 통보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뒤로 이렇게 미행을 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 사실 외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그 4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남편분이 이제 갑자기 이혼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니네 친정이 문제다. 아니면 네 성격이 뭐 문제다.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니까 아내분도 이제 이상해서 미행을 해봤는데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경우예요. 보통 이제 집을 나가서 갑자기 이제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 소장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뭐 이혼을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외도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모르는 척 하거나 뭐 이혼 사유가 없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이제 외도가 있다라고 증거를 내밀어요. 대부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합니다. 외도가 아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외도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너 때문에 외도를 했다. 우리 관계는 이미 파탄돼서 파탄 후의 부정행위다. 이렇게 많이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남편이 갑자기 오히려 네가 외도하는 거 아니냐. 왜 늦게까지 야근을 하냐. 직장 동료랑 무슨 사이냐 계속 막 추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결국은 너랑 못 살겠다 이러고 집을 나간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아내분한테. 근데 사실은 이 여자분도 남편이 계속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증거를 다 모으고 계셨어요. 남성분은 그걸 모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있는 다른 여성과 오래전부터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여성분도 유부녀였거든요. 그 여자분도 남편을 몰래 속이고 이혼을 하셨고 둘이 자연스럽게 만난 것처럼 해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아내분이 사실은 남편이 조금 이상하니까 미리 이제 좀 미행을 해서 증거를 다 수집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결국 다 기각됐어요. 한 번 기각되고 나니까 이 남성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또 하셨어요. 그 여성분이랑 계속 바람을 피우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혼 소송도 제가 다 기각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소송에서는 사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때는 이제 남편분도 처음에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했다가 결국 본인이 결국 이혼 못하는 걸 알고 아내분한테 많은 재산을 주고 결국에는 아내분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호텔에 예약한 내역이 계속 이제 문자로 온 거예요.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굉장히 허술하세요. 여자들이 굉장히 촉이 무섭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이었던 게 호텔 예약 내역이었고 사실은 그걸 보고 그날 예약한 날 몰래 미행을 해서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외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70대 분들은 대부분 결혼 기간이 40년, 50년인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산이 50% 반반씩 나눠지고요.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 분할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네 가지 연금 모두 분할이 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만 되면 이 혼인기간 중에 부은 돈의 반을 무조건 연금 분할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도 이혼 사유 1위는 이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외도, 폭행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 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기질,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결혼 생활은 공동 생활을 하는 거니까 서로 사소한 생활 방식의 차이만으로도 싸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치관의 차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대부분 사실 이 갈등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적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무슨 사건이 있어야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너무 사소한 거 있잖아요. 남편이 이혼 소장에 이혼 사유라고 쓴 거 중에 나는 아침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전기밥솥에 하는 밥은 싫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나는 압력밥솥에 해달라 라고 아내분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도 같이 맞벌이하고 정신 없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뭐 압력밥솥 너무 힘들잖아요. 전기밥솥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왜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게 이혼 소장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사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갈등이 쌓이다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격 차이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네가 문제야. 너의 행동이 잘못됐어. 그런데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나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뭘 요구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걸 인정을 하고 나와 다른 걸 인정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나를 그러면은 맞출 것이냐.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외에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적어서 싸우고요. 뭐 생활비를 어떻게 낼지.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생활비를 딱 공동 생활비 통장을 딱 만들어서 반반 이렇게 내고 뭐 경조사비도 반반. 니네 집에 갈 때는 네가, 우리 집에 갈 때는 뭐 내가. 그다음에 외식을 하면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네가 이렇게 딱딱 반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너무 또 반반하다 보니까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분쟁 중에 하나는 또 돈 문제입니다. 사실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사실 뭐 같이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서로 동의하에 반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소득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요새 젊은 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딱 반해야 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명절에 시댁에 간다고 그때는 남편이, 처가에 갈 때는 니네 집에 가니까 네가 내. 주유비를. 그리고 장을 보러 갔는데 그 공동의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자기 이제 화장품 로션 하나 이렇게 딱 얹었어요. 그랬더니 계산대에서 남성분이 로션을 뺀 거예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야. 네 걸 왜 생활비로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혼까지 갔거든요.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하는데 이게 소득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서로 누가 더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기계적인 반반을 주장하고 하면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남자 중에는 최악은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한 남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그 여성분이 로스쿨을 가서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남성분이 제 와이프가 이제 전문직이 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이제 꼬아서 듣고, 약간 본인에 대한 피해 의식이 너무 깊어서 화를 내고, 그래서 말을 안 하셨대요. 되도록이면 말을 아꼈더니 이번에는 말을 안 한다고 화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도저히는 못 살겠다.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결국 이게 심해진 폭력까지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좀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하고 피해의식이 이제 심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저는
의존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뭘 못하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의 경우에는 사실 배우자가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고 뭔가 항상 같이 해야 되고 이제 그걸 못 해주면은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은 외도까지 이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립된 두 남녀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제 온전히 서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지,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누가 누구를 챙겨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결국 한쪽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여성분들 중에 최악은 의존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배우자는 상대방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 특히 이제 배우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 간혹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분이라면 조금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재산이 뭐 좀 적어도 그런 분이면 결혼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사실 이분은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내분과 가장 친한 친구? 모든 걸 다 이제 맞춰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몸에 배어있는 분이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남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천상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분 같은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거든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랑 갈등을 겪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사이에서 오히려 아내 편을 들고 그럼 자녀를 좀 독립시키고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아내 위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그 아내분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사실 이런 분이 흔하진 않거든요. 최고의 배우자는 제가 생각해 보면 결국 나한테 맞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뭐 돈이 많고 좋아도 나랑 안 맞으면 사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는 나랑 맞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고르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중요한지,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못 견디는지. 사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싫어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최고의 배우자를 고르려면 결국 내 자신을 먼저 알고 나에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돈도 중요하거든요.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공동의 생활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준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전혀 못 버는 남편, 무능력한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생활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거는 갖춰야 된다. 저는 이제 사법고시 출신인데요.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무리 평균이 수석이어도 그러니까 이 과락은 면해야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결혼 생활에서도 예를 들어 아무리 성격이 이렇게 좋아도 폭력은 있으면 안 되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뭐 직업과 자기 경제적인 관념, 능력은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모든 면에서 과락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몇 년 흐르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대부분은 사실 신혼때처럼 그렇게 뜨거운 관계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뭐 처음에 설렘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남편분이 권태기라고 하면 권태기죠.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거를 못 견디는 분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나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는데 저는 그분이 솔직히 이게 소송으로 가면 이혼이 될까? 이혼
이혼 사유가 너무 부족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아내분이 별로 유책이 없었어요. 사실 애 키우고 살다 보면 뭐 서로 정신없이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그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사람마다 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이혼을 해야 되지 않나. 대신에 법률에서 요구하는 이혼 사유는 부족하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니 당신이 많은 걸 양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에서는 이 남성분이 재산적인 부분을 많이 양보하고 합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권태기의 징조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자꾸 야근이 생기고 주말에 되면 집 밖으로 나가고 뭔가 배우자와 같이 있는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일단은 이제 권태기의 징조인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부부간에도 소통을 카톡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뭐 회사에 가거나 이러면 카톡을 보내도 답을 안 읽어요. 단답식이거나 내가 얘기한 걸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권태기의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권태기 때문에 외도를 이제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아내분의 친구분이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랜만에 이제 놀러를 오면서 이 친구분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친한 친구고 사실은 믿고 외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집에 있는 홈 카메라를 봤더니 안방에서 이 남편분이랑 친구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얘기를 했더니 남편분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이제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성이랑 한 공간에 있고 특히 아내가 없을 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몰래 이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몰래 이제 외도를 즐기면서 굉장히 스릴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충동을 못 이기고 외도를 했다. 미안하다. 근데 사실은 나는 오래전부터 이 결혼 생활에 권태기를 느끼고 있었다. 배우자가 권태기를 느끼는지 이거를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같이 뭔가를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 키우고 매일 뭐 직장 나가고 이러면 서로 점점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무료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의도적으로라도 뭔가 이제 재미있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그게 부부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분도 지금 결혼 생활 한 10년 하니까 남편이랑 서로 이제 대면하고 너무 무료했는데 우연히 이제 남편이 하는 골프를 같이 이제 배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골프를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치시다가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이제 골프를 하게 되면서 더 훨씬 관계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결혼 10년 차 되면 뭔가 새록새록 감정이 싹 트는 건 어렵잖아요. 그때 뭔가 이 매개체로 그걸 이제 재미있게 같이 하다 보면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황혼이혼이 실제로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결혼 생활이 30년,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을 말할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이혼을 선택할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참고 이제 지내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황혼이혼이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재산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이혼 소송해도 사실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50% 정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사실 이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7, 80대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이혼했을 때 뭔가 재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연금 분할이 굉장히 이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연금을 반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혼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사회에서 이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나는 솔로다 이혼을 하신 분들의 뭐 예능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는 예전에는 뭐 이혼을 하면 굉장히 창피해하고 그런 뭐 이혼녀 이혼남 딱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셨는데 요새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해서 본인의 이제 그런 행복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이혼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이제 황혼 이혼 하시는 분들 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직도 남성분들의 외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남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칠만도 한데 아직 외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참다가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혼 이혼의 외도는 대개는 등산 동호회, 이 전통적인 이제 그런 동호회에서 이렇게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주위의 지인, 동네에 알고 지내는 분, 자주 가는 가게,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이랑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뭐 휴대폰을 갑자기 뭐 이렇게 예민하게 뭐 반응을 하면서 뭐 자기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 여행을 자주 가거나 뭐 야근이 뭐 많아지거나 아니면 자꾸 이제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 외도죠. 대부분 다 조사해보면 외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황혼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건 제일 큰 거는 재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이 재산이 결혼 기간이 오래되면 사실 한 거의 50% 정도 정해지는데 남자분들은 이걸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 돈 벌어서 그러니까 아내분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혼까지 하는데 내가 재산을 왜 내 재산을 절반 떼줘야 되냐, 이거 다 내가 벌어서 모은 거고 나의 기여도가 훨씬 큰데 왜 50%냐, 이걸 잘 못 받아들이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은 사실 결혼기간 30년 이상 정도 되면 아내분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거의 재산은 반반 나누라고 하거든요. 또 반대로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조강지처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혼 여부 자체에도 아예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분이 사실은 오래전에 외도를 해서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성분이 첫 번째 이혼 소송도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고 두 번째 이혼 소송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 번째 사건을 맡았는데 이 별거 기간이 이제 너무 긴 거예요. 20년 정도 별거를 했고 사실은 이 조강지처이신 분보다 바람을 핀 그 외도 상대방 내연녀랑 산 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사실 세 번째는 이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특히나 그 남성분이 불치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는 나랑 20년 이상 산 이 여자에게 그래도 혼인신고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내가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조강지처인 분을 대리했는데 이분이 내가 그 조강지처 타이틀은 절대 못 버린다, 이거 하나 이 수십 년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절대 이혼 못한다라고 버티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은 두 분이 이혼 소송 법정에 한 분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끝내 이제 그 아내분이 이혼을 못하겠다라고 버티셔가지고 결국은 세 번째 이혼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결국은 이 남성분은 결국 이혼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60대가 넘는 남성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이제 있게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내분들이랑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고 뭐 애들 키우고 부딪히는 시간도 아무래도 적은데 이제 퇴직을 하고 대부분 집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더 충돌이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다른 여성을 만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나이에는 사실 이혼을 안 할 것 같지만 새로운 또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걸 또 그 나이에도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노년의 사랑도 젊은 분들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늦게 그 만나신 분들도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내분이 정말 남편을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행을 하는데 정말 너무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런 숙박업소에 그냥 하루가 멀다고 드나들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60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아내분들도 이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약간 퇴직을 해서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이 아내분들은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삼시세끼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직장 다닐 때 이 대접받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대접을 받고 싶어 하고, 반면 아내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좀 남편한테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뭐 집안 살림도 좀 벗어나서 살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삼시세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하다가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를 만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책주의를 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은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통보해 버리고 나면 이런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상대방에게 통보하기 전에 우선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이혼 사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고 통보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재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재산 분할이거든요. 내 재산이 뭐가 있는지 혹시나 이제 상대방에게 재산을 많이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전략을 짜고 재산을 좀 줄이거나 미리 좀 재산을 정리하거나 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혼 사유에 관한 이런 유책을 입증하기 위한 좀 증거 수집인데요. 특히 이제 외도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좀 조회하거나 이걸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통화 내역은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걸 미리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카카오톡으로 요즘 대화를 많이 하는데 좀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인의 카카오톡,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 예를 들어 폭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배우자의 카카오톡이 혹시 외도에 대한 뭐 증거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동영상으로 뭐가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변호사가 된 건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그냥 채용 공고가 나서 우연히 처음 들어간 직장이 이혼 전문 로펌이었고요. 사실은 이혼 사건이 저희 개인적인 적성에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감정 소모가 심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또 의뢰인 분들을 또 삶까지도 약간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런 걸 하기에는 좀 연륜도 필요하고 좀 더 인생의 깊이를 알아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보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의뢰인 중에 힘든 이혼 소송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뭐 재산 분할로 보상을 받고 사실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돌아보고 이제 이혼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삶을 이제 굉장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저의 도움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제 재산 분할을 받게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최근에는 뭐 집도 사시고 사업도 하시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이 크고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상담을 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권리에 맞는 뭐 그런
그런 경제적 보상을 받고 이혼을 한 이후에 더 이제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 사실 변호사로서 굉장히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랑 다르게 이혼 사건은 개인의 이제 삶과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 문제잖아요. 어려운 소송이기도 하고 반면에 잘 되고 그분이 이제 이혼 이후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변호사로서 굉장히 보람도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